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드디어 진행이 됐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반감기 이후 왜 이게 폭증을 했는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정에 있어서 월가의 움직임이 아주 독특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조정 이후에 나스닥이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전부터 느낀 건데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오히려 전통 자산 시장보다 조금 더 빨리 조정이 온다고 하면 더 빨리 오고 또 상승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2023년도 초부터 계속 보여왔는데 코인과 코인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이 있고 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정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6개월일 연속 하락을 해가지고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봤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이 심리가 얼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들은 먼저 조정이 왔기 때문에 이 나스닥이나 다른 자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잘 버텨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초에 은행 이슈가 있었을 때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붕괴가 됐을 때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도 처음에 영향을 받았다가 그 뒤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다시 연출이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더북상으로 또 구체적으로 봤을 때 66K 근처에 아주 강한 매도벽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도벽 같은 경우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상을 할 때 이거는 단지 그냥 예상일 뿐이지만 월가에서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해야 하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자기들이 거래일이 됐을 때 더 싸게 하기 위해서 이 매도벽이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붕괴가 되고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은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더 싼 가격에 사기 위해서 이 오더북상에 이게 더 두꺼워지고 있거든요. 매도벽이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가에서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는 곳에서는 비트코인이 조정이 와도 계속 순유입이 있었고 그런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이 조정기에 싸게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걸 요 매도벽을 통해서 일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의 선물 시장은 특히 리테일들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 리테일들 같은 경우는 조정 기간에 너무나 돈을 많이 세력들한테 뺏겼죠. 거의 2조가 넘는 돈을 뺏겼고 그러면서 조정이 완벽하게 와서 투심이 아직까지도 살아나지 않는 완전히 죽어있는 시장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펀딩비 같은 경우는 음펀비가 나올 만큼 숏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리테일에서는 아직도 살아나고 있지 않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조정이 왔을 때부터 영상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패닉셀이나 매도를 하기보다는 유동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조정이 왔을 때 파는 것보다는 홀딩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봤을 때는 기회의 구간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감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반감기 같은 경우는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의미하는데요. 신규 공급량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토요일 날 있었던 반감기 이후에 신규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서 비트코인을 한 개 만들 때마다 3.125 비트코인의 리워드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반감기가 갖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고 또 실질적으로 서플라이 디맨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반감기 직후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반감기 이후에 조금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 코인 시장은 우상향을 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기보다는 뒤를 봐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반감기가 시작이 됐고 재료를 바탕으로 많은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기간 조정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견뎌가면서 뒤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왔는데 폭증했다라는 걸 달았습니다. 어떤 게 폭증을 했냐면 보시게 되면은 반감기 이후에요. 이거 딱 반감기 이후인데 보시면 이 블록 보상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블록 보상이 줄었는데 보상에는 블록 보상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수수료, 트랜잭션 수수료도 채굴업자들이 받게 되는데 트랜잭션 수수료가 엄청나게 폭증
폭증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룬 프로토콜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 피가 늘어난 거고요.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피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감기가 다 끝나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채굴이 되고 채굴업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 피 늘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BRC20을 넘어서 룬 프로토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비트코인 L2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들끓고 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요. 저는 그럴 때일수록 본질인 비트코인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트코인 L2, 레이어 2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룬 관련되어 있는 것들, BRC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폭발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피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도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피가 얼마나 컸냐면은 BRC20이 한참 유행했을 때보다도 더 큰 엄청나게 많은 트랜잭션 피를 지불을 했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주변에 관련돼서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도 비트코인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한 2주 동안 3주 동안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조정이 있었고 장이 좋지 못했는데 그거와 맞게 비트코인의 장이 좋지 못할 때를 보시게 되면 늘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 유출이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GBTC를 포함했기 때문에 순 유출이 일어난 거고요. GBTC를 제외하고는 순 유입이 일어났지만 어찌됐든 간에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된 거는 순 유출이 나타난 거고 그게 이 비트코인 조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장이 조금 더 살아나고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안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면 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릴 거다라는 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조정이 와서 많이 힘들지만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분의 88%가 아직은 수익 구간이라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만큼 손실 보시는 분들보다는 비트코인은 수익이 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이 조정이 왔어도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월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주말간에 눌러놓고 평일이 됐을 때 싸게 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고래들은 비트코인의 조정이 있던 없던 간에 비트코인을 끊임없이 매집을 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집을 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움직임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행이 되면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하고 있고 정리하면 고래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든 아니면 비트코인을 그냥 사든 2024년도 1월달 이후로 조정이 얼마나 오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래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더 뒤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들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배팅을 어디 해야 되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고래의 움직임을 보면서 더 확신이 들었고요. 이 구간 조정이 왔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MVRV 모멘텀 지표로 봤을 때 9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빠졌던 구간은 매집을 했을 때 거의 100%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그런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도 이 움직임을 봤을 때는 조정이지만 조정장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잘 매집을 해간다고 하면 충분히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쇼텀홀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앤 MVRV 지표를 봤을 때도 자리가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자리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좌절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뒤를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 베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마켓의 시그널과 같고요. 이 움직임들이 서서히 나타날 때 이 시장이 점점 뜨겁게 과열이 되기 때문에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열심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는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알트코인이 문제입니다. 사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비중이 많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차트는 그겁니다. 상위 시가총액 10위권 이내에 있는 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본 자료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는 코인들은 움직임이 있더라도 덜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 밖에 알트코인들의 시장을 볼 때 그걸 빼고 봐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하락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하락이 있습니다. 거의 한 달치를 다 백하는 그런 하락이 있었어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었던 건데, 중요하고도 놀라운 사실은 알트코인은 지난번 불장의 올타임 하이의 시가총액을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야 될 길이 많이 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 자체는 아니라 더 윗부분에 있다. 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는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는 거에 베팅을 해야 된다. 준비를 잘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지표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심리적인 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지표를 봤을 때 아직까지 비트코인과 크립토에 대한 검색량 자체가 지난번 불장의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자신 있게 장에 있어서 우리의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이 방향성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리지표, 기술지표, 온체인 데이터,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돈이 들어오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지치는 시기지만 더 힘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베이스 체인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데일리 컨트랙트 디플로이어인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개발자들이 베이스 체인에 몰려 있고요. 그만큼 빌드를 많이 해나가고 있다.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고, 이 L2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베이스 체인의 퍼포먼스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토큰을 만들지 않는 체인이고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체인인데,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너무나 많은 돈이 몰리니까 다른 L2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이스 체인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 10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심하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마운트 곡수의 비트코인 14만 개가 상환 절차를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10월 달이 됐을 때 전에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린다라는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을 누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 가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